네, 결국 그런 운명이 될 거라 생각은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매우 당황스럽네요. 온 유럽과 미국에서 충격적으로 보도한 소식, 알렉세이 나발리가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 감옥에서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정적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과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정적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발리는 공직자로 선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위상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가장 성가셔하고 가장 신경 썼다라는 인물이 바로 나발리죠. 나발리는 푸틴 대통령과 그 주변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올리가르히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또 고발하고 그러면서 시위를 이끌었던 반푸틴 인사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간간히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알렉세이 나발리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976년생이고요. 변호사 출신인데요. 1999년부터 당시 러시아의 통일민주당 야블로코 정당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정당을 나와서 본인이 Anti-Corruption Foundation을 세우면서 주로 크렘린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해서 시위를 조직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죠. 우리의 세금, 또 우리가 낸 돈들을 저 나쁜 놈들이 갈취해가고 있다. 2008년 즈음에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와 관련된 글을 많이 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함께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반 푸틴 혹은 러시아 민주화의 어떤 구심점 같은 혹은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죠. 하도 푸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러시아의 국영방송에서는 나발리를 못 나오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로 나발리가 키를 돌리게 되면서 또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물론 푸틴 대통령이 그걸 계속 보고 있지는 않았죠. 어떻게 해서든 나발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처를 하거나 혹은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발리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잘 알려지게 된 나발리가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나서게 됩니다. 당연히 당선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대가 크렘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르게이 소비아닌. 이 소비아닌을 상대로 해서 27%라는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2018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대항마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는 나발리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물론 그 와중에 정말 수차례 감옥을 다녀오게 돼요. 2011년에도 불법 시위를 모스크바 의회 앞에서 조직을 했다라는 혐의로 15일 동안 구금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수차례 구금이 됩니다. 특히 2017년에는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또 러시아 정계의 2인자라고 하는 메드베데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제국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시위가 열렸는데요. 이거를 이끌고 또 조직했었던 인물이 바로 나발리였죠.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잡아넣어도 또 시위를 하고 또 비판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임계점에 다다랐었던 것도 같습니다. 결국 2019년 나발리가 세운 Anti-Corruption Foundation을 급습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 단체의 자산을 동결시키기도 했고요. 또 2020년에는 나발리 자신과 그 가족들의 자산을 모두 동결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사건, 바로 노비촉 사건이 2020년 8월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비행기 안에서 노비촉에 중독이 된 이 알렉세이 나발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영상이 공개된 바가 있죠. 결국 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독일로 빠져나가게 돼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되죠.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회복하게 된 나발리였는데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말은 안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명을 지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독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던 나발리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던 일을 하게 되죠. 바로 러시아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발리한테 그냥 독일이나 유럽에 있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러시아에 돌아오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리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재판에 회부가 되죠. 처음에 2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죄목이 점점 더해지고 또 형량도 점점 더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30년에 가까운 징역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있기는 했지만 이 나발리는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혹은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12월 변호사와 측근들이 나발리의 행명이 묘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있었던 감옥에서 나발리가 사라진 거예요. 한 20일 정도 그의 친구들과 변호사가 수소문을 한 끝에 결국에는 나발리를 찾아냈는데 모스크바의 북동쪽으로 1900km 정도 떨어진 야말로 네네츠 지역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립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가 새로 옮겨져서 수감이 된 IK3 교도소는 별명이 폴라 울프입니다. 원래 스탈린 시대의 굴라그 시스템 중에 한 곳이었고 1961년에 감옥으로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어느 감옥이든 환경이 좋을 리 만무하지만 특히 이곳은 정말 끔찍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20일 만에 찾아냈을 때 나발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농담을 했다고 해요. I'm your new Santa Claus. 당신의 새로운 산타클로스입니다. 놀라셨나요? 그리고 비보가 전해지기 하루 전만 하더라도 살은 많이 빠졌지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분명히 영상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나발리가 사망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돌아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로 돌아가게 된다면 신변의 위협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자기가 정치적인 존재감이 빛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유럽에 남게 된다면 여러 정치적 망명자 중 한 명으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갈 수가 있겠죠. 또 혹자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고 하다 보니 그래도 감히 푸틴이 함부로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과신도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 나발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면 함부로 나를 죽일 수 있겠어? 근데 사실 독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이려고 했었던 시도는 분명히 있었죠. 그 이후에 나발리가 했었던 인터뷰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발리가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국제적으로 유명인이 됐는데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의 어떤 용감함이라든지 두려움 없는 이런 행동이 훨씬 더 그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나발리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는 공직자로서 선거에서 선출이 된 적도 없고요. 무슨 직을 맡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특정 그룹이 아니라 상당히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성가신 인물이었다라고 하죠. 아마 돌아왔을 경우에는 구금이 될 거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상징적인 반푸틴 인사로 살아남기만 한다면 그래도 해볼 만한 승산이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푸틴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나발리는 이제 40대죠. 그렇게 본다면 살아남기만 한다면 시간은 나의 편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푸틴이 사라지고 난 후에 반푸틴 인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은 나발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역시 27년 동안 아파르트헤이트를 견디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서방에서 러시아 내에서 반푸틴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나발리에게 지대한 관심과 동정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정과 관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반푸틴의 상징적 인사는 나발리가 아니라 젤렌스키가 되었죠. 그러면서 더 불거져 나오는 문제가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발리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예전에 했었던 인터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이전에 나발리는 굉장히 터프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인종주의적인 발언, 그리고 소수민족을 비하하는 발언,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결국 정당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또 나발리의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합병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나발리의 답변은 국제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겨가면서 강제적으로 병합을 한 것은 맞지만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땅으로 남을 것이고 당분간 우크라이나의 손에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럼 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은 너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줄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아니 크림반도가 샌드위치에 소세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식의 말을 해서 어물쩍 넘어가게 되죠. 사실 나발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크림반도 침공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반대하는 이유가 국제법을 어겼다라든지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럼 러시아의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쓸데없이 그런 침공을 하고 그러느냐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러시아인들의 시각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리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발리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 결국엔 그도 똑같은 러시아 민족주의자, 국가주의자일 뿐이고 포스트 푸틴이 나발리라고? 그게 뭐가 다른데?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2023년 2월 말 나발리와 그 측근은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을 해야 되고 또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우크라이나에게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말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 때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라는 반응이었죠. 자, 이게 워낙 급작스러운 사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죽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사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크렘린이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첫 번째로 푸틴은 나발리가 독일에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사실 제정신이면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굳이 자발적으로 러시아까지 오겠느냐. 그래서 귀국을 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하고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져야지 또 빨리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나발리가 자신의 측근이라든지 변호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나발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러시아는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나발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반푸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3월 17일 정오에 모두 투표를 합시다. 물론 푸틴에게 이게 위협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성가시다라는 생각은 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나발리가 조금 무섭기도 하죠. 나발리의 죽음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언론에서는 그만큼 푸틴의 정권이 취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발리를 필요 이상으로 경계를 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발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 서방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어쩌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그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나발리가 제작이 됐었어요. 이 다큐멘터리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의 무리가 승리하는데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기력한 채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알렉세이 나발리의 명복을 빕니다.